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똑똑한 맘들의 현명한 유기농 식품 선택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허혜연 국장님이시고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와 식품표시 바로 알기의 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또 패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벨비뉴스 가족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조금 더 권리 찾기 그리고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의 허혜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SNS를 통해서요,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요, 아이 막 태어나서 이유식 처음 시작할 때요, 국장님. 저는 안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 것만큼은 다 유기농으로 처음에 사놓고 그리고 막 한우 툭불 막 이런 거 사놓고 요만큼씩 먹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아무거나 네, 지금은 그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유기농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식품에만 사용되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에도 사용하고 있고 뭐 다양한데 사용되고 있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식품에 한정적으로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장님, 유기농 하면은요 먼저 친환경 식품, 유기농 식품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친환경, 유기농 어떤 게 우리가 뭐 조금 더 친환경적인지 오가닉인지 네. 어떤 건지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친환경 식품이다라고 하면 네. 이제 친환경적인 재배 방법으로 생산을 된 식품을 친환경 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이제 인증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품을 관리 기준에 따라서 네. 유기농 그리고 뭐 무농약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친환경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그 내에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무농약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마트에 가면은요. 네. 그냥 일반 매대라고 하죠. 일반 상품이 판매대가 네. 있고 또 친환경이 있고 또 유기농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유기농은 그 친환경 속에 네.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친환경이 더 큰 거네요. 큰 개념에서 친환경이 큰 거고요. 친환경은 이제 뭐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네. 공산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네. 아니면 네. 뭐 그런 의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식품에서 이제 또 유기농이라는 제도를 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김민주님 좋은 건 알았는데 너무 비싸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지윤님께서 친환경이 더 포괄적인 거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유기농이 더 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이번 시간을 진짜로, 통해서 정확하게 진짜로, 정보를 진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은 일반적인 건 줄 알았고 유기농이 더 큰.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들이 있는 데 가서 잘 보면 유기농이 그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무농약 얘기도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농약, 저농약 제품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제품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트에 가시면 아마 유기농, 무농약 아니면 네. 저농약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전환 기간이라는 걸 거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좀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도 같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농약과 저농약의 차이는 좀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네.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요. 네. 지금 현재 2017년부터는 저농약 농산물은 인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마트에 가보시면 유기농이나 아니면 무농약만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보시면요, 박혜진님, 저도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하시는데 진짜 저처럼요. 네.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네. 아, 그럼 요즘은 저농약은 따로 인증하지 않고
무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두 네, 개의 유기농. 제도가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네. 화학적인 합성 비료나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이제 네.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제품이고요. 네.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비료는 좀 3분의 1 정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기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무농약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인증 제도가 더 까다로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네. 유기농이 조금 더 까다로운 방법이다. 그 인증을 받기엔 조금 더 어려운 제도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기농은 더 자세히 이제 우리가 깊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또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유기축산물, 그다음에 무항생 무항생제. 축산물 예. 이렇게 또 나뉩니다. 자, 우리가 베이비뉴스 기사 중에서도요, 친환경 사기꾼 그린워싱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도 다룬 바가 있듯이 유기농 식품이요, 유기농 농산물과 유기농 이 가공식품으로도 또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유기농 농산물하고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차이도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1차 생산물을 네.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기 가공식품은 네. 그 생산물을 가지고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 콩을 가지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순환 네. 농법을 가지고 생산을 한 콩은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은 콩을 가지고 95% 이상 재료를 네. 사용했을 경우에 가공을 해서 두부나 아니면 된장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유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유기농 원료로 95% 이상이 돼야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게 되고 네. 그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트에 가보시면 유기농 원료 사용 아니면 뭐 원재료 명에만 유기농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70% 이상의 유기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주 표시 면을 제외한 부분에는 유기농 원료 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특정 원료만 유기농산물을 사용했다라고 네. 하면 그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뭐 어떤 원료 유기농 이런 식으로 표시는 할 수 있게 표시 사항을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담 별방님 헷갈려요. 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기농으로 아까 재배한 유기농으로 재배한 유기농 재료가 95% 이상이 들어가면 유기농 가공식품이고 네. 70% 정도만 들어간 거는 그냥 원재료가 유기농으로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고 정도 표시만, 표시는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기농 가공식품이다, 유기농 인증마크가 딱 있으면 95% 일단, 이상.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증마크를 우리가 좀 네, 잘 인증 알아야 마크를 필요. 잘 알아야 현명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좀 쉽게 인증마크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유사한 문구들 또 유사한 마크들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좀 혼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을 보고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유기농산물 인증 마크인데요. 보시면 유기농산물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농약, 무항생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을 이제 같이 인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마크는 영문 표시로는 올가닉이라고 동일하게 모든 이제 네 가지 인증을 오가닉이라고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무농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글 표시로 안에 무농약 그리고 무항생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마크 모양은 국가에서 인증한 마크는 이렇게 초록 이 네모난 모양의 국세 표시가 되어 있는 마크로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뭐 친환경 뭐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에코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네. 경우에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좀 쓰는 거고요. 국가에서 인증한 것들은 다 동일하게 이 모양에 네. 대한 인증이 표시가 되어 있고 대신 안쪽에 한글로 유기냐 아니면 무농약이냐
무항생제냐 이런 네. 것들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요. 난리가 캡처했어요! 났죠. 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 마크만 보면 믿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요즘은요, 이렇게 유기농 재배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유기농이라고 해서 아주 비싼 것만 꼭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잘 찾으면은. 요즘에 진짜 농가들도 너무 많이 바뀌셔가지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꼭 비싼 거 아니니까 이왕이면 한번 마크를 찾아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네. 팁을 드리자면 네, 예, 이렇게 마크를 확인을 했는데 네.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도 네, 불안하다. 그런 분들 계실 아,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친환경 인증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인증 마크 옆에 보면 인증 번호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번호를 그 인증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네. 어떤 생산자가 어떻게 생산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나올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레민스 TV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김순영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유기농도 똑같이 농약을 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위한 유기농 구별법이 따로 있을까요? 했는데, 진짜 농약을 조금이라도 쳐도 이렇게 유기농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농약을 쓰게 네. 되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절대 안 됩니다. 유기농 네. 인증을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 친환경 자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일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유기적인 아니면 순환농법으로 생산된 그런 친환경 자재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모 방송국에서 하는 30세 땡 이런 데서 보시면 얼마 전에 네. 뭐 벼농사를 하는데 오리를 가지고 네. 벌레를 죽이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벌레를 죽이거나 아니면 박멸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기농에서는 아무래도 화학적인 농약이나 비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네. 아마 농가분들도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증 마크가 있다면요, 믿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은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지윤님께서 주셨는데요. 유기농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기농 그 원료가 1%만 들어가도 그럼 유기농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수입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수입산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유기농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화학 비료라든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네. 유기 가공 식품 같은 경우에는 1%가 아니고 95% 이상 맞아요. 원료가 들어가야 네. 유기 가공 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유기농 식품이다라고 인증을 받지는 않고요. 네. 아마 뭐 표시 사항이라든가 원재료명에 조금 일부 표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정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으니까. 그렇지만 인증 마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입산은요? 예, 수입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외국에서 많은 유기농 네. 가공 식품들이 좀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유기농 동등성 협약을 맺은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는 EU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증을 아. 같이 동등성 협약을 맺어서 네.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미국이나 EU에서 수입된 제품들은 동일하게 오가닉이라는 것을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EU나 미국에서 오가닉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나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 인증 기준에 맞춰서 재인증을 받아야 유기 가공 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세요. 아하,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러면 수입산에서도 우리가 미국산이나 뭐 EU,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가닉이라고 딱 돼 있다면 그거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에서 온 거나 중국이나 뭐 이런 이런 쪽 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죠. 이게 중요한데 우리 거는 믿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수입 제품들을 꼭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윤정희님 참고할게요. 와 은정기님 좋은 정보네요. 장복선님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트나 이제 시장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유기농 식품을 구별하는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노하우라고 할 건 없고요. 일단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모양이 예쁘지 않고 좀 네. 작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은 좀 유기농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거 습관 꼭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크를 확인해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네. 하면 인증 정보를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기농도요, 표시가 인증마크가 있어도 그래도 씻어서 먹는 게 네. 좋다고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입산도 꼼꼼히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허혜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 먹거리 유기농에서 좀 이렇게 똑똑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죠? 다음 주 마음스팁 주제는요.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철승 과장님을 모시고 어린이 전기안전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프레스룸으로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